자, 이제 물질의 특성인데 특별한 성질이 특성이야. 그냥 성질 말고 특별한 성질. 예를 들면 여기 첫 번째 색깔, 냄새, 맛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오감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단독적으로는 실은 힘들어. 좀 이게 복합적으로 같이 움직일 때 특별한 성질이 될 수 있거든. 예를 들면 슈퍼에 가서 시커먼 액체 주세요 그러면 콜라를 줄까? 시커먼 액체를 달라면 콜라를 줘? 간장 줄 수도 있지.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색깔 단독으로는 어떻게 특별한 성질이 될 수 없다고. 근데 검은색이면서 맛을 봤는데 톡 쏘고 단맛 나는 거, 그럼 뭐 콜라가 됐든 펩시가 됐든 주겠지. 안 그래? 그런 느낌인 거야. 이게 조합됐을 때 우리가 특별한 성질로 표현할 수가 있다. 다음, 끓는 점, 녹는 점, 밀도, 용해도 나왔는데 끓는 점, 녹는 점도 역시 특별한 성질이 될 수 있어. 예를 들면 물 몇 도에 끓지? 100도에 끓지? 세상에 100도에 끓는 물질은 물밖에 없어. 또는 에탄올이라고 하는 거, 술의 재료지. 알코올. 에탄올은 몇 도에 끓어? 78도에 끓어. 세상에 78도에 끓는 걸 에탄올밖에 없어. 그러니까 특별한 성질이라는 거야. 녹는 점 하고서 가로치고 어는 점 해놓은 거는 예를 들면 물이라고 하는 거, H2O는 0도씨를 경계로 이것보다 냉각한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얼음이 되는 거지. 0도씨를 기준으로 냉각하면 얼음이 되는 거고 0도씨를 기준으로 가열, 열이 가해지면 이게 물 되는 거 아니야? 그 물이 되거나 얼음이 될 때를 얘를 이제 언다고 그러고 이건 녹는다고 하잖아. 언다, 녹는다. 그치? 0이 그 얼 때의 기준 또는 녹을 때의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어는 점, 녹는 점을 같이 묶어놓은 거다. 비슷한 개념으로 100도씨를 기준으로 가열하면은 수증기가 되잖아. 100도씨를 기준으로 냉각하면은 물이 되는 거거든. 요 이름 좀 적어볼게. 아까 이거 냉각할 때 기준 0은 뭐라고 하는 거야? 어는 점이라고 하지. 0은 0도씨를 기준으로 가열해서 물을 만드는 경우 이거를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거지. 이거 얘기해보자. 100도씨 기준으로 물이 수증기로 바뀌네. 무슨 점? 끓는 점이라고 하면 돼. 얘는 표현이 없어. 이게 이름이 없어. 표현이 없어. 물론 지구과학에서는 무슨 뭐 이슬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화학에서는 이 표현이 없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녹는 점, 어는 점이라고 하는데 여기 가로치고 안 해놨잖아. 여기 해당하는 용어는 없어. 밀도랑 용해도라고 있는데 밀도는 이 가볍고 무거운 정도를 표현하거든. 예를 들면 물이랑 기름이랑 섞이면 누가 위로 가지? 기름. 그 기름이 가벼운 거야. 물이 무거운 거고. 이런 이 무게차를 우리가 밀도라고 한다고. 둘을 섞었을 때 항상 기름이 위로 가잖아. 물은 항상 밑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게 특성이라는 거지. 가볍고 무거운 정도고. 용해도의 말뜻만 보면 이렇게 기준 물을 딱 담아놔. 물 100g을 보통 기준으로 하거든. 물 100g에다가 A를 녹여. 그때 10g 녹는데. B를 녹여. 20 녹는데. C를 넣으면 30까지 녹는데. 그럼 그 10, 20, 30을 특성으로 볼 수 있다고. 100도씨 물에 30 녹을 수 있는 애는 누굽니까? 그러면 C 이렇게 되는 거야. 녹는 정도 가지고도 문제의 특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밑에 특징들 하나씩 살펴볼게. 첫 번째, 당연히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 그러니까 그걸로 구별하는 거죠. 구별하는 데 씁니다. 밑에 보면 물에 끓는 점 100도, 에탄올 끓는 점 78. 100에 끓는 건 물, 78에 끓는 건 에탄올이라고 대답하고 표준이 되고. 2번 보면 같은 물질인 경우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거 진짜 중요한 표현이니까 체크해.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예를 들면 물을 요만큼 끓여. 물을 요만큼 끓여도 100도씨에 끓여. 물이 이만큼을 끓여도 100도씨에 끓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거든. 양에 관계없이.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양에 상관없이. 물이라고 하면 양에 상관없이 100도에 끓고, 얘도 양에 상관없이 0도씨에 얼고 하는 거야. 이거 너무 중요한 표현이네.
너무 중요한 표현해줬다. 이거 색깔 펜까지 넣어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이 물질 특성이라고 하는 건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특성이 돼 안 돼? 질량? 질량은 특성이 아닌 거야. 바뀌잖아. 그래서 바뀔 수 있지. 내가 뭐 이만큼을 따면은 무거울 거고, 아니 질량이 많이 나가고, 이만큼 좀 더 많이 나가고, 이만큼 뜨면 질량이 조금 나갈 거 아니야. 부피도 마찬가지야. 질량 자체, 부피 자체는 뭐 그 특성이 될 수 없어. 밑에 순물질은 특성이 일정하지만 여기 나왔다. 한 가지 성질만 딱 나타나는 거지. 그치? 근데 혼합물이 되게 특이해. 거기 보면 혼합물은 이 성분 물질 혼합 비율에 따라서 바뀐다고 돼 있어. 혼합 비율에 따라 특성이 달라져. 예를 들면 물이랑 에탄올을 섞으면 100도씨가 아닌 온도에서 끓고 78도 아닌 온도에서 끓어. 왜냐하면 그 끓음을 서로가 방해해서 그래. 처음에 이제 에탄올을 먼저 끓일 거 아니야. 근데 에탄올이 끓일 때 물이 막 방해한단 말이야. 끓는 걸. 그러다 보니까 78도보다 온도를 좀 더 줘야 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바뀌어. 혼합물은 여튼 성질이 바뀐다라는 걸 알아봐. 특성이. 물은 100도 계속 유지되잖아. 근데 혼합물 같은 경우는 100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 동안에도 계속 바뀌어. 이따가 설명 구체적으로 해줄게. 4번. 이 특성을 이용하면 분리할 수 있다. 이 특성을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어요. 공기에 섞여 있는 산소를 분리할 수 있고, 이따가 보면 끓는 점을 통해서 분리하거든. 끓는 점을 이용해갖고 공기에서 산소 분리할 수 있고, 소금도 분리할 수 있어. 저건 용해도를 이용해서 분리할 거야. 불순물이 섞여 있을 때 순수한 깨끗한 소금을 얻는 방법, 이런 것들 배우게 된다. 여기 오른쪽에 특성이 아닌 것들 한거 나왔는데, 양에 따라 바뀌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부피. 양을 많이 하면 부피 크고, 양을 적게 하면 부피 작지. 온도도 이제 특성이 아닌 게, 물의 온도 30도면 물이다, 40도면 물이다, 이런 표현 쓸 수 있어? 없잖아. 바뀌기 때문에. 길이도 역시 뭐 10cm면은 나무라는 게 있다고 쳐봐. 10cm가 나무면 20cm 나무가 아닌가? 특별한 성질이 아니잖아. 길이라고 하면. 길이, 넓이, 농도 이런 거는 특별한 성질이 아니야. 농도도 내가 막 바꿀 수 있지. 물에다 설탕 조금 넣으면은 농도가 작은 거고, 많이 넣으면 농도가 높은 거고.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분리할 수 있는 까닭은 이 고유한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고유한 성질을 그대로 지닌 채 섞여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다. 밑에 순물질과 혼합물의 구별해서 나오는데, 소금물, 순수한 물이 아니고 소금물이야. 그러면 이런 차이가 있다고. 가열을 할 때 끓일 때도 차이가 생기고 얼릴 때도 차이가 생겨. 자, 끓일 때 보면은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은 거 보여? 그지? 그리고 가는 동안에 계속 증가하지. 그렇지? 100도 이상에서 끓고 100도씨 이상에서 끓기 시작하고 끓는 동안 계속 상승하는 거 보여? 이게 차이야. 순수한 물은 100도부터 끓기 시작해서 쭉 유지되잖아. 근데 섞여 있었더니 100도보다 더 많은 열이 필요하고 끓는 동안 상승한다고. 자, 왜 그런지 보여줄게. 순수한 물이야. 물은 그냥 여기서 끓여서 나가면 돼. 그지? 근데 소금물이야. 소금물이라고 하는 건 물에 지금 소금이 곳곳에 섞여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문제는 뭐냐면 안에 있는 물이 열 에너지를 충분히 흡수해서 나가려고 할 때 얘가 그걸 가로막아버려. 방해한다고. 얘가 이걸 방해한다고. 참고로 소금은 날아갈 수가 없지. 이게 지금 물을 끓일 때가 100도인데 소금에 끓일 때는 몇 도야? 800이었냐? 찾아줄게. 소금에 끓는 자. 1400도에 끓어. 소금이 액체로 녹는 게 약 800. 300에서 500 사이에 녹는데. 소금은 300에서 500 사이에 녹는데 끓일 때는 1500도가 필요하다고. 그럼 지금 100도씨 상태에서 물이 끓는 과정이잖아.
그럼 소금 날아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소금은 날아가지 못한 채 물이 날아가는 걸 방해하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더 많은 열 에너지가 필요하고 100도 이상에서 끓는다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두 번째, 물이 충분히 끓어나가봐. 물이 충분히 끓어나가면 물의 양이 줄지. 물의 양은 주는데 저 소금 알갱이는 그대로 있잖아. 그럼 더 농축되겠네? 더 농축되면 방해하는 정도가 더 심해지겠지. 그러니까 더 많은 열이 필요한 거야, 갈수록. 이해했어, 이거? 그래서 거기 두 개의 밑줄 볼게. 첫 번째,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는 거. 두 번째, 끓는 동안 온도 계속 높아진다는 거. 밑에 생활 속 현상 한번 볼게. 이걸 이용하면 달걀 삶을 때 소금을 좀 넣으면은 간을 하려고 넣는 게 아니고 소금을 넣으면은 100도에 끓여야 될 물이 102, 3도에 끓겠지. 그지? 원래 100도로 10분을 가열해야지 익는다고 쳐봐. 근데 소금을 넣으면 얘가 뭐 105도라고 가정해볼게. 105도면은 10분보다도 짧은 시간이면 익힐 수 있잖아. 이 열 에너지 가는 거잖아. 100이라는 열을 10분 동안 그 1000만큼 넣었다고 쳐. 그럼 105면은 10보다 작은 숫자가 들어갈 거 아니야, 이 안에. 그러니까 빨리 가열된다고. 빨리 익는다고. 열을 가할 때 더 빠른 시간 안에 익힐 때까지 필요한 열을 가할 수 있다고. 알겠지? 원래 뭐 계란을 가할 때 100도씨로 10분 가해야 즉 1000만큼의 열을 가해야지 익는데 105도면은 한 9면 충분할 거 아니야. 9냐. 아무튼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더 빨리 익는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 국수 삶을 때 중요해. 면이 익어야 되는데 물이 너무 많이 넣으면 면이 흐물흐물해진다고. 퍼진다고 하지 그걸. 소금을 넣고 끓이면 짧은 시간 안에 익힐 수 있잖아. 그럼 면이 탱탱하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국수를 삶을 때 짧은 시간에 삶을 수 있기 때문에 국수가 불지 않고 식감이 되게 탱탱하게 맛있게 잘 익는다라는 게 요 가열곡선 특징. 되냐? 다음 냉각곡선 볼게. 냉각도 마찬가지야. 물이 얼 때는 물끼리 육각 구조를 이루면서 언단 말이야. 물끼리 육각 구조를 이루면서 어는데 이 구조를 소금이 가운데서 방해를 해. 소금이 방해를 해. 그러니까 온도를 더 낮춰야지 어는 거야. 그냥 0도에 어는 게 아니고 온도를 더 0도보다 낮춰야지만 얼기 시작한다. 어느 동안 온도는 거기 체크할게. 방해하기 때문에 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어는 거고, 두 번째, 어는 동안 온도가 또 계속 낮아져. 어는 동안에 온도가 또 계속 낮아지는 거야. 얼 때 물끼리 언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또 소금이 농축된단 말이지. 그럼 더 열 에너지를 낮춰야지만 지들끼리 또 찾아가서 옮길 수 있게 된다. 같은 원리야 이거. 농축돼서 방해하는 거야 이거 두 개는. 농도 얘기가 나오지. 농도가 점점 진해지니까. 끓을수록 농도가 진해진다. 또는 얼릴수록 농도가 진해진다. 소금을 배제하고 지들끼리 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이걸 어디다 이용할 수 있냐? 첫 번째 냉각수. 자동차 엔진이라고 하는 거는 휘발유를 연소하는 게 아니고 폭발시키는 거야 그 안에서. 증기 형태 휘발유를 집어넣은 다음에 불꽃을 가면 퍽 터져. 터질 때 피스톤을 밀어내는 걸로 자동차가 굴러간다고. 터질 때 그냥 압력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 열도 생기잖아. 그거를 냉각수로 식혀줘야 되는데 이 냉각수가 수야 물. 그럼 이게 얼어버리면 냉각이 안 되겠지. 안 그래? 그럼 겨울철에 운전을 할 수가 없어. 저게 얼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물에다가 무언가 섞는 거지. 여기 보면은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물질이 있어. 이거를 섞어. 액체, 얘도 액체야. 물에다가 섞으면은 이 어는 점이 쭉 내려간다. 마이너스 20, 30. 얘도 안 온단 말이지. 그걸 이제 냉각수로 쓸 수 있다. 두 번째, 겨울철 눈이 쌓인 도로 위에 염화칼슘을 뿌린다. 염화칼슘이 있으면은 얼기가 어려워지잖아. 얼기가 어려워지니까 녹아버린다 그 뜻이지. 염화칼슘을 뿌리면 눈이 녹는다. 다음 요거 나프탈렌과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땜납이랑 같은 원리거든. 땜납 알아? 땜납은 납이랑 주석이랑 섞은 거야. 숫자를 내가 못해.
납의 녹는점은 327. 외울 필요 없어요. 327.5도씨. 주성 녹는점은 231.9. 근데 땜납의 녹는점은 183. 보여? 지금 목적은 납이야, 납. 납을 이제 인두로 지져갖고 녹인 다음에 금속선 두 개를 연결하지 않아? 납으로? 맞지? 그럼 이제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근데 납 자체가 온도가 높아야 녹는다고. 327. 그러면 그만큼 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전기가 많이 소비될 거 아니야. 땜납이라는 걸 만들면 납에다가 주석을 섞어서 혼합물을 만들어버리면 183. 녹는 점이 뚝 떨어지지. 쉽게 녹아버리지. 그러니까 쉽게 녹아버리니까 열을 조금만 가해도 납을 녹일 수가 있고 그걸로 용접할 수 있다. 땜질할 수 있다. 나프탈렌 자체, 파라다이클로로벤젠 자체 혼합했더니 온도 떨어진 거군요. 나프탈렌 단일로 있을 때보다 또 파라다이클로로벤젠도 단일로 있을 때보다 온도가 떨어진 거 확인할 수 있다. 됐죠? 오른쪽 문제 풀어볼까?